저는 1949년도생이니까 올해로 우리 나이로 71살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청년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오늘날의 기성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도시 집중화와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대도시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완도에 오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완도 인구가 65%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완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는 북한 땅을 제외하고 남한 땅이 1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농촌은 그냥 방치됩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도시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살고자 하는 서울의 면적은 605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서울 인근인 인천광역시는 106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6개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765평방, 대구광역시 883평방, 대전광역시 539평방, 광주광역시 430평방킬로미터, 울산광역시 1057평방킬로미터. 나머지 광역시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가고 다 서울 인근으로 모이지만 그래도 서울과 대한민국이 광역시라고 부르는 대도시의 면적을 다 합쳐도 5,3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모든 국민들이 가서 다 살기 원하고 지금 다 고향을 버리고 가는 땅은 5,00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11만 평방킬로미터는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손자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대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고 도농 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이 5,000평방킬로미터가 아니라 한 2,000평방킬로미터에서 살려고 우리 손자, 증손자들 박이 터지고 대한민국 땅은 그만큼 방치되어 있겠죠. 여러분, 스위스의 면적은 41,29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한 땅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스위스 땅에는 도농 격차가 없습니다.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3년을 살면서 유럽, 프랑스, 독일 많은 곳을 여행을 하는 중에 농촌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집을 한번 본다. 어느 나라나 농촌에 가면 극장 없습니다. 백화점 없습니다. 대형 마트 없습니다. 똑같죠, 그 부분은. 그런데 농촌에 사는 사람의 집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화시설을 누리고 살면 그거 선진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500년 된 마을인데 지금도 100년이 넘은 흙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못 고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그 집에 가서 살려 하겠습니까? 그 손자가 의무적으로
명절 때에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는 그 날을 며칠을 빼고 그 할머니 그 일을 이어받고 그 집을 개성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는 우리보다 국토의 면적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4만 평방킬로미터가 전부 가용 면적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5천 평방킬로미터에 비하면 가용 면적은 우리나라 8배입니다. 어떻게 스위스가 그렇게 되었는가? 2000년 전부터 스위스 땅을 일군 스위스 조상들은 손톱이 빠질 때까지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이도 어느 산도 전부 다 절경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알프스가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산이 되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에 시작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슬로베니아로 줄기가 흘러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건너서 슬로베니아 국경만 딱 넘어보십시오. 같은 산인데 다른 산입니다. 그 슬로베니아에 있는 알프스 줄기는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사느냐, 누가 개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해안 갯벌에서 70 안팎의 할머니들이 바지락을 캡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우리 손자들은 바지락 칼국수 못 먹습니다. 저 중국에서 수입되는 국적 불명의 바지락 칼국수 먹겠죠. 여러분들 이 해안가에 사시니까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안 갯벌에 가면은 그 산낙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낙지에 구멍이 2개가 뻥 뚫리면 그 안에 낙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파서 낙지를 잡는데 지금 맨손으로 낙지 잡는 분들 다 돌아가시면 우리 손자들 산낙지 못 먹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 낙지를 잡는 스피드가 손에 붙은 사람이 아니면 못 잡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서해안에 사는 사람 누군가가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서해안 갯벌을 캘 수 있는 기계를 만들도록 도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안에서 갯벌을 캐는 그 어머니의 돈으로 대학교 가서 공대 졸업한 자식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대를 졸업한 공대생들 가운데에 누구도 서해안 갯벌을 캐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직선 위에서 경쟁해서 누구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갯벌 캐는 기계는 캘 생각 아무도 못하고 어머니조차도 너 서울 가서 잘 살아. 지금은 직선의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는 360도 원을 그려서 어느 방향이든지 내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360도 방향으로 가는 데에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고 1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바지락 캐는 청년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안에서 낙지를 어떻게 기계로 캘 수 있을까? 기구로 캘 수 있을까? 그런 도전받는 청년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그 시골집에서 하도 잡초가 많이 나서 낫으로 한번 잡초를 베니까요.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청년의 소개를 받고 김천으로 나가서 그 공구상회에 가서 예추기를 샀습니다. 우리는 예초기 하는데 표준말이 예추기입니다. 그래서 예추기를 이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예추기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이거 말고 딴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추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이제 집에 가서 첫날 그걸 메고 풀을 깎았습니다. 첫날은 몰랐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잡초가 다시 커서
예치기를 메고 잡초를 이제 벨라고 보니까 예치기가 미쯔비시입니다. 일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게 땅을 파서 돈을 벌어서 예치기는 일제를 씁니다. 한 3주 전에 경향신문 보니까 그 기자가 자기도 뭐 명절을 맞아서 시골 가서 풀을 베주다가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걸 느꼈더군요. 예치기가 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독일 농부, 영국 농부, 일본 농부 평생을 농사 짓는데 허리 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 지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부 허리 굽었습니다. 왜? 기계를 만들어주는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만들어주는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앉아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다 굽었습니다. 서서 하는 기계, 돈 주고 사는 기계는 전부 일제 아니면 독일제 보십니다. 청년에게 우리 도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일본에서 동경 수산시장을 가봤습니다. 동경 수산시장이 동경 시내 한복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동경 시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시내 밖이었겠지만 동경이 커지니까 시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동경 수산시장에 가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생선을 나르는 트럭들이 쫙 도열해서 서 있는데 그 트럭에 생선을 싣는 컨테이너들이 전부 다 반짝반짝하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다가 이게 정상이네. 여러분, 사람 입에 먹는 지금 식물을 배달하는 차 아닙니까? 여기 지금 완도니까 여기에도 그런 차가 많이 있겠죠. 수족관이 있는 타이탄 트럭.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 버릇이 되었습니다. 뭐 수족관 타이탄 트럭뿐만 아니라 뭐 CJ니 뭐 유명한 식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농심라면 이런 식품 회사들이 식품을 나르는 그 자동차 컨테이너 추럭이 지나갈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동경 수산시장에 있던 생선 나르는 트럭보다 깨끗한 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먹는 건데. 그래서 수산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생선 가게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목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하얀 고무로 된 앞치마를 딱 묶고, 왜 일본 사람들 머리에 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 띠를 하고 햇볕이 이렇게 있는데 번쩍번쩍 눈에 번쩍번쩍한 칼을 들고 생선을 다룹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도심지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엄마를 따라서 거기에 가거든요. 그 수산시장에 가면 그 앞에 바로 그 수산물들을 즉석에서 파는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산시장에서 이 생선을 사지 않더라도 밥을 먹으러도 가는 동경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동경 수산시장에 가서 그 번쩍번쩍하는 스테인리스 그 운반 트럭, 그 하얀 앞치마 입고 번쩍번쩍하는 칼을 들고 생선 다루는 그런 아저씨들을 보고 나도 저런 일 해야지 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 아이들이 완도에 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아이들이 나올까요? 제가 그 이후로 퇴임한 뒤에 뭐 여수, 속초 이렇게 그 항구 도시에 가면 제가 꼭 교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완도 아닙니까?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역 유지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청소년, 대한민국 청년들을 상대로 생선잡이 대회 개최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생선 안 잡아본 청년들이 와서 생선을 잡아보면서 내 여기에 내 일생을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1등하는 청년들 장학금 주십시오.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80세 되는 노인이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배를 가지고 고기 잡고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도시에 가서 살죠. 시아버지한테 물려받고 그 할머니가 80세니까 100년 된 배입니다. 제가 볼 때 저 배 잘못하면 할머니 저 바다에서 사고 당하시겠다.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해야 합니다.